주말 아침,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디저트 포장을 마치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 타르트 괜찮지? 어제 밤새 굽느라 정신이 없었네. 이 정도면 베이커리 카페에서 사온 줄 알겠다. 우리 대표님 사모님 입맛이 까다로운데 이거 드시고 반할지도 몰라. 반하든 말든 난 그냥 정성껏 만든 거야. 디저트랑 유리 디퓨저 선물까지 챙겼어. 신혼 때 사서 잘 쓰던 브랜드인데 집들이 선물로 딱인 것 같아서. 역시 당신 센스는 최고야.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기대하고 있어. 정말 오늘 가족까지 다 초대받은 거 맞아? 그렇다니까. 애들 있는 집은 애들까지 데려오라고 했어. 얼마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 다 초대해도 커버가 되나 봐.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치고는 뜨고 있잖아. 당신도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야? 밑바닥 시작부터 기초를 닦는 거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지 뭐. 아이템이 좋아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이었지만 기대 이상인 것 같아. 아무튼 잘 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니 잘 됐지 뭐. 그래,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다녀오자. 작은 유리병 안에 섬세하게 말린 꽃이 담긴 디퓨저와 넉넉하게 준비한 우드 스틱은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기분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지 몰랐는데 가족들까지 다 초대를 했다고 하기에 이틀 전부터 베이킹에 완전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구운 무화과 타르트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벌써부터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편 회사 대표 부부가 이사를 간 다음 중간중간 인테리어 공사한 사진을 직원들에게 보여준 모양인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대표님 댁이 영화 세트장 같다는 말이 진짜인지 궁금했거든요. 도착한 그 집은 서울 근교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널찍한 단독주택이었고 담벼락 대신 낮은 나무 울타리와 철제문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잔디밭이 시야를 가득 메웠고 정원의 한쪽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엔 흰색 면 로프와 원목으로 만든 그네가 매달려 있었고 아이들 몇 명이 그 위에 올라타 웃고 있었습니다. 우와, 그네까지 매달아 놨네? 꼭 미국집 같다. 그치? 진짜 잘 꾸며놨다. 정원에는 이미 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었고 그늘막 텐트 아래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있었어요. 작은 키친 카트에 음료가 잔뜩 놓여 있었고 서빙 테이블에는 샐러드와 바게트가 담긴 커다란 트레이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료 몇 명이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대표해 보이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직원 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와, 진짜 우리 대표님 돈 많이 버는구나. 이 정도면 CF 촬영장 아니야? 그러게, 분위기 너무 좋아 보인다. 가자, 인사드리자. 우리 대표님이랑 사모님 두 분 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잔디밭을 지나 대표 부부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고 대표는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날씨는 화창했고 집도 사람들도 분위기도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기가 익는 냄새는 사람을 한없이 너그러워지게 만들죠. 커다란 그릴 위에는 각종 부위의 소고기와 목살, 삼겹살, 닭꼬치, 새우가 노릇노릇 익고 있었고 대표님은 직접 집게를 들고 구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자, 이거 완전히 잘 익었네요. 이대리, 아내분께 여기 이 제일 맛있는 부위 좀 가져다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보, 대표님이 특별히 챙겨주셨어.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고기에서 향이 완전 예술인데요?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요리한 보람이 있죠. 사실 이 고기 마장동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냉장 숙성으로 한 건데 입에서 살살 녹을걸요?
와, 역시 대표님 클래스가 다르네요. 고기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이사하고 첫 집들이잖아. 제대로 하고 싶었지. 날씨도 좋고. 이런 날이 언제 또 있겠어? 식탁에는 감자 샐러드와 발사믹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 구운 버섯과 파프리카, 크림 파스타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동료의 아이들은 물총을 들고 뛰어다녔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디저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만들어간 무화과 타르트를 상에 올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디저트가 빠질 수는 없겠죠? 백화점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인데 이건 미리 주문을 해도 구하기가 어렵다니깐. 케이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입씩 맛들 봐요. 저 괜찮으면 이것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집에서 구운 타르트예요. 무화과랑 크림치즈로 만들었어요. 어머,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비주얼이 그냥 카페 디저트 저리 가라네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해보는 거예요. 베이킹이 취미라서요. 대표 부인은 흡족해하는 것 같았고 야외 테이블에 타르트를 세팅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커피, 차와 함께 대표 부인이 준비한 케이크,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타르트를 맛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질리지 않는 맛이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아,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많은 개수를 만든 건 처음이라 좀 걱정했거든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한참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오후 3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식탁엔 빈 접시들이 쌓이고 음료수 캔과 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릴 닦는 거 도와드릴까요? 사모님, 그릇은 어디다 가져다 놓으면 될까요? 그러자 대표 부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이신데 손님한테 정리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이거 설거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거 다 정리하고 나면 해가 지겠네요. 우리 와이프 말대로 하세요.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표 부부의 행동은 좀 의외였습니다. 정말 정리할 게 많아 보였는데 두 분이서 다 정리를 할 생각이었는지 도와주겠다는 직원들을 제지하며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릴 쪽으로 가던 회사 대표가 아무 말 없이 남편 쪽을 바라보며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남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한번 돌아본 뒤 조용히 집안 쪽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뭐지? 여보, 어디가? 작게 속삭이듯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집 안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커다란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 어린 에어컨 바람과 함께 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원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직원들 사이로 잔잔한 대화가 오갔지만 집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더라고요. 처음에 화장실에 간 건가 하고 화장실 쪽에 가봤는데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을 찾아 집안을 헤매다가 부엌까지 향하게 되었는데 부엌은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부엌 안은 정리되지 않은 식기와 음식물로 가득 차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고기 기름이 엉겨붙은 접시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공기 중엔 불쾌할 정도의 기름 냄새가 감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대표의 아내와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대표 아내는 하이힐을 신은 다리를 꼬고 싱크대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제 남편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를 하나씩 들어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이 대표 집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툭 내려놓고 부엌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당황한 얼굴을 했어요. 무언가 들킨 아이처럼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의 아내가 팔짱을 풀며 고개를 슬쩍 돌렸습니다. 어머, 이 대리 손이 갑자기 느려지네. 뭐 하는 거야? 얼른 해야지. 집에 안 가고 싶어?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언제 집에 가시려고? 그 말에 속이 울컥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 듯한 말투. 그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 듣고도 믿기 힘든 어조였거든요. 남편은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하려 했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표의 아내는 느긋하게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아래 위로 훑으며 웃었어요. 내가 뭘요? 당신 남편 대리잖아요. 대리가 뭔지 몰라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 중에 대리보다 만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 모인 자리인데 이 정도도 못해요? 그냥 회사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 다 마누라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쓰겠나? 안 그래요, 이 대리? 저기요, 사모님. 지금 우리 남편이 왜 이 집 설거지를 해야 하냐니까요? 이게 지금 회사 일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회사 일의 연장이라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우리 남편한테만 시키시는 건데요? 불공평하잖아요. 아휴, 눈치 좀 챙기라니깐. 참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 바닥에서 말이에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다들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 대리님 아까 못 봤어요? 가만 서 있는 거. 보다 못해서 우리 남편이 눈치 준 거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길래 내가 지시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보자 하니까 눈은 왜 그렇게 떠요? 제 눈이 어때서요? 진심 어떤지 몰라요? 거울 갖다 줘요? 눈을 홉뜨고 있잖아, 지금 나한테. 여보, 그만해.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을 하고 왔어야 하는 건데. 제가 설거지 마무리할 테니까. 여보, 왜 이걸 당신이 혼자 하는 건데? 이 대리, 진짜 안 되겠네? 회사 업무도 업무지만 이렇게 사람 관리를 못해서 어쩌려고 그래? 집에 있는 사람 하나, 딸랑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나중에 직급 오르면 참도 사람 관리 잘 하시겠네.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려? 그래, 처음부터 이건 뭐 이대리 와이프한테 뭐라 할 게 아니지. 그쵸? 이대리 와이프가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이대리가 책임져야지. 이대리 마누라 보는 앞에서 회사 잘리고 싶어서 그래? 아주 마누라 시켜가지고 대놓고 반항을 하네? 진짜 안 되겠어. 남편한테 말해서 이대리 책상 당장 치우게 할 거야. 그 말에 제 다리가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성큼성큼 대표의 아내에게 다가갔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대표 아내의 뒤통수를 한 번 퍽 하고 한 대 쳤거든요. 그 뒤에 제 명함을 보여주자 그 누구도 상상 못한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명함을 보여주기 전까지 대표 아내라는 여자는 말 그대로 발악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대표 아내의 비명, 갑작스런 제 행동에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대표의 아내는 보란듯이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뒤통수를 때렸어요? 진짜? 여기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당신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진짜로 당신 남편 회사 잘리는 거 보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죠? 아니요. 그런 거 안 보고 싶고요. 안 볼 건데요. 뭐? 감히 나한테. 이거 고소감이에요.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당신 남편은 오늘부로 회사 끝이야. 알겠어? 우리 남편 오면 얘기하자고. 두고 봐.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이미 집들이 파티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며 귀가 준비를 하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집안에서 일어난 소동에 이끌려 하나둘 마당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대표의 아내가 문 밖으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최 대표님, 빨리 와봐요. 이대리 마누라가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니까? 대표 아내의 귀를 찌르는 듯한 고성을 들은 대표가 허둥지둥 집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의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곧 저와 남편에게 멈췄고 시선이 뾰족하게 날아왔어요. 무슨 일이죠? 이대리 와이프가? 저기, 지금 그쪽이 내 아내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까? 대표 아내는 한 손으로 뒷머리를 짚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습니다. 아니, 그냥 손찌검 정도가 아니라니까? 퍽, 진짜 이런 소리가 났어. 여보, 아니 최 대표님,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대리 와이프한테 통수를 맞았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여보, 당장 고무장갑 벗고 이쪽으로 와요. 저는 대표 와이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등장할 때까지도 남편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거슬렸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며 눈짓을 하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도 못한 채 조용히 제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는 남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본 대표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부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나? 당신들 오늘 이후로 회사라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이런 개념 없고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일 못해. 그러니까 지금 해고를 하신다는 거네요? 어떤 근거로 제 남편을 자르시겠다는 거죠? 그야 지금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대표 아내인 나한테 손을 대? 상식 밖의 일이잖아. 그런 일을 벌이고도 멀쩡하게 내일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제정신이야?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다른 직원들이 술렁이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분위기 좀 진정시키시죠. 아이들도 있고 너무 소란스럽네요. 이 대리님, 아내분이 좀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일 더 키우지 말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대표님도 화 많이 나셨잖아요. 사과요? 앞에 상황 못 보셨어요? 다짜고짜 우리 남편 불러다가 설거지 시키면서 갑질을 한 건 대표님 사모님인데 왜 제 남편이 사과를 해야 하죠? 그래요? 그럼 잘못을 알려줄까요? 여기가 누구 집이죠? 우리 집이지. 손님이 와서 주인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인데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뭘 어쩌고 어째? 뒤통수를 쳐? 어? 퍽 소리가 나도록 쳤다면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건 인성 문제라니까 여보. 이대리도 이대리지만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말이 안 되지. 딱 봐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 같은데 진짜 사회생활이 뭔지 모르나 봐요. 일도 모르나 봐. 저기 대표님,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지금 분위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여기저기 불똥 튀기 전에 조용히 해결하는 게...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대표와 그의 아내는 말이 많았지만 그 말에는 대표라는 사람다운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계와 지위에 기대어 위협을 퍼붓는 말뿐이었죠. 나 진짜 이 상황 영상이라도 찍어놔야겠어. 나중에 무슨 말 나올지 모르니까. 어머, 누구야? 지금 찍고 있는 거? 직원들 중 한 명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급히 내렸고 다른 직원은 대표 사모를 말리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애들이 다 보잖아요. 아까 영상 찍은 사람 누구예요? 그거 찍혔어요?
저 여자가 내 뒤통수 퍽 하고 치는 거? 그거 찍혔냐고. 그게 중요한데. 저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그건 못 찍었고 그 뒤에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는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퍽 소리 나게 맞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건데 그게 없으면 무슨 감정 통제 못해서 정신 오락가락하는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저 여자가 내 뒤통수 치는 거 찍은 사람.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뒤통수 맞은 장면을 찍은 사람이 있냐며 그 자리에 모인 직원들에게 캐물었지만 영상을 찍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대표 아내는 주변을 돌아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대표 역시 뭔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요. 처음부터 찍은 게 아니라면 중간부터 촬영한 거면 그건 다 삭제하도록 해요. 요즘 말이야 사람들이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갑질을 하는 것 마냥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 꼴이야. 내가 정말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직원이랑 그 와이프한테 아닌 건 아니다, 개념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 상황 똑 자르고서 이런 것만 담기면 갑질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딱 좋잖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요? 나 언론 플레이 그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최 대표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최 대표님 내조하면서 그 조용한 내조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우리 최 대표님 이미지 메이킹부터 화술, 처세술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코칭받게 하고 체크하고 그런 거 다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한 내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 니즈 파악을 하는 내가 당신들 하는 그 허접하고 허술한 계획도 못 알아챌 줄 아는 거 아니죠? 그 영상부터 일단 당장 지워요. 지우고 삭제한 거 나한테 확인받기. 알겠죠? 중간부터 영상을 찍었던 직원 몇몇은 휴대폰 영상 삭제하는 것을 대표 아내한테 검사를 받았습니다. 묵묵히 그것을 보고 있던 대표가 짐짓 목소리를 깔고 위험 있는 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먼 걸음들 하셨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좋게 좋은 날을 보내다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서 유감스럽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해요.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이런 무개념, 무대포 용납 못해요. 다들 아시겠죠? 대표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든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표는 그게 거슬렸는지 제 앞으로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리 와이프, 내 말 이해했어요? 대표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썩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대표와 대표 아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굳었고 마당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터질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그때 누군가 분위기를 무마하며 자리를 정리하려는 듯 나섰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자리 다들 기억할 겁니다. 대표 아내는 마치 무언가를 꾹 참는 듯 이를 악물었고 대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이 판은 제가 주도해야 한다고요. 마당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표 부부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고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쉰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정말 가소롭네요. 대표 부부는 동시에 저를 쏘아봤습니다. 대표 아내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살을 잔뜩 찌푸렸고 대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다 이내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대리 와이프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네. 뭐 어쩌자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대표님은 아까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조금 키웠다고 엄청난 위치에 있는 줄 아시나 보네요. 직원들을 집에 불러놓고 하인 부리듯 하는 게 멋져 보이나요? 이건 업무도 사회생활도 뭐도 아닌 그냥 갑질이에요. 갑질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갑질을 했다고? 회사 직원인 남편한테, 그것도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 공식적으로 직원인 사람한테 집안일을 시키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갑질 운운하다니. 이 대리, 부인 교육 좀 잘 시켜야겠어. 아니요. 교육은 대표님 부부가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왕이랑 왕비 노릇을 하고 싶은 거면 최소한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죠.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진심이에요. 이런 마인드로는 오래 못 가요. 회사요? 결국 직원들은 다 떠날 거예요. 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말없이 저를 노려봤고, 대표 아내는 손을 허공에 휘젓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고작 대리 직함 달고 있는 남편 하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쳐? 당신 뭔데? 뭐 든든한 뒷배라도 있어? 전업주부 주제에 지금 남편 신세 망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고작 전업주부요? 내가 말이야,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줄 수 있어.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요. 이 대리 해고 없던 일로 해준다고. 이렇게 넓은 아량을 베풀 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네요 하고 숙이고 기어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아하니 이 대리 와이프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진짜로 남편 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대표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때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명함 케이스를 꺼내 조용히 열었고 단단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명함, 제 명함을 대표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뭐라는 사람인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야? 뭔데요? 전업주부 아니었어? 전업주부 주제에 꼴의 명함도 팠나 보네? 대표 아내는 못마땅한 듯 비웃으며 명함을 받아들었고 대표 역시 슬쩍 고개를 내밀어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진심? 대표와 대표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대표 아내는 명함을 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고 대표는 이마를 짚으며 제 남편을 바라보다 이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글씨,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에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던 부부가 이내 핸드폰을 꺼내 폭풍 검색을 하더라고요. 아마 명함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건넨 명함이 한낱 얇은 종이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 내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말을 더듬으며 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이 대리, 미안해. 이건 정말 우리가 몰라서... 아니, 이 대리 와이프, 아니, 사모님께서 이런 분이실 줄은 우리가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해를, 아니, 무지해서 이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일 줄이야.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팔짱을 낀 채 대표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대표 부부는 갑자기 말끝을 흐리며 동공이 풀린 사람처럼 보였고 곧 대표가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너무나도 무례했고 용서를 빕니다. 대표 아내도 울먹이며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모여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꼴깍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정적.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고요. 그 모든 시선이 대표 아내 손에 들려있던 명함과 무릎 꿇은 대표 부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이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대표 부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명함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겠죠. 저희 앞에 고개를 푹 숙인 대표 부부의 모습이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 뭐라고 써 있었던 거야? 이 대리님 사모님, 저희도 그 명함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제 명함을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당연히 궁금했겠지만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대표 사모가 기어오듯 다가와 직원에게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뭐뭐뭐 전략 컨설팅 그룹 대표. 이거 혹시 그 유명한... 그게 다가 아닌데?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멘토까지... 와, 대박. 다수 기업 고문? 이거 진짜 실화야? 어느새 검색을 해본 직원들의 속삭임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은 대표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대리 사모, 아니 대표님, 저희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지 알건 모르건 행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굴? 직함? 재력? 제 남편을 왜 그렇게 무시하면서 부리려고 한 건데요? 직책이 그냥 일개 대리라서요? 대표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땅만 바라보았고 대표는 괜히 뒤통수를 한번 긁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또 하나의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리고요, 이건 제 아버지 명함이에요. 대표님, 사모님, 그렇게 명함 한 장에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아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바뀌셨죠? 명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명함을 꺼내 대표와 직원들에게 보여주자 주변에서 또 한 번 탄성이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마다 숨을 죽였고 대표 부부는 경직된 손으로 조심스레 명함을 받았어요. 제가 건넨 두 번째 명함을 보고 검색을 한 그 사람들은 이번엔 손끝까지 새하얗게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경영학과 석박사, 아시아 지사장? 세계적인 회계 금융기업. 지금 이게 진짜예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지금은 여러 글로벌 투자 회사를 자문하고 계시고요. 헐, 이분 나 기사에서 본 적 있어. 진짜 그분이야? 그리고 이 대리님 사모님이 이분 따님이신 거야? 아니, 그러면 저 사모님은 그냥 부자가 아니네. 완전 글로벌 엘리트 가족이잖아. 대표 부부는 아직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명함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적 속에서도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제게 꽂혀 있었고 그중 몇몇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기사 봤는데 국제학교 나오시고 아이비리그 졸업했다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네요. 와, 그러니까 진짜였네? 말도 안 돼.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곧 확신으로 번져갔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성장을 했고 국제학교 다니다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봬서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몰라뵀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저는 무언가를 바라고 이런 걸 꺼낸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이 여러분 중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직급이나 외모, 말투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대표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들이 방금 보여준 행동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였으면 상대조차 안 하셨을 거예요. 대표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푹 숙였는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렇게 나섰던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표 아내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대표는 짧은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아니 어떤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대표는 얼굴을 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대표 아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다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저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마당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이어 몇몇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박수를 보탰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사모님.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조용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표 부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도 못 꺼낸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실례되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사모님, 아니 대표님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대리님하고 결혼하게 되신 건지 저희 입장에선 너무 신기하고 또 좀 감동적이기도 해서요. 순간 마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음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맞아요. 그냥 운명이었던 건가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오랜만이었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방학을 맞아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 행사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시골 마을 어르신들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였는데요. 그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망가진 지붕 위에 올라가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와, 진짜 영화 같네요. 처음엔 이름도 모르고 그냥 저 남자 참 멋있다 정도였죠.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은 조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남편이 겉으로 보기엔 말도 적고 수수한데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더라고요. 그런 사람 진짜 보기 드문데요. 그러고 보니 이 대리님이 항상 묵묵히 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봉사가 끝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후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어요. 결국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죠. 장거리 연애요? 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차도 있고 거리도 멀고 서로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늘 한결같았어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엔 새벽에 전화해서 응원도 해주고요. 말수는 적지만 행동으로 다 표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멋지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직업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자 고요하던 마당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수줍은 듯 웃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사람은 인품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었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직함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고 대표 부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만큼은 남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이 정리된 뒤 대표 부부는 간절하게 사과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는 확실히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리, 정말 미안했네. 우리 부부가 너무 몰지각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커리어니까요. 대표 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남편은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어요.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그 회사 내부에 조용한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회식은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고 회사 업무 말고 사적인 일도 엄청 시키고 특히 사모라는 사람이 거의 직원들을 무슨 하인 부르듯이 하잖아. 법카도 막 쓰고. 맞아. 계약직 직원들한테는 반말하고 무리한 야근 시키고. 이건 그냥 갑질이었지.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넘기면 또 누군가 당할 거야. 그렇게 모인 직원들은 증언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집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주말 무급 노동, 반복된 창피함 주기, 불공정한 대우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첨부된 문건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회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생겼고 일부 고객사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 갱신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우린 그저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대표 부부의 후회는 늦었고 이미 바뀌어버린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었고 남편이 겪은 일이 단지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해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나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할 줄 아는 용기라는 걸요. 아, 그 일로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작업실 안에서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는 게 요즘 남편과 저의 일과이자 일상입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슬라이드.
이 부분 좀 더 감성적으로 바꿔볼까? 성과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어.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판을 두드렸고 저는 그 옆에 놓인 아기의 젖병을 들고 살짝 웃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첫아이가 세상에 나왔거든요. 아직은 밤잠을 자주 깨는 아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많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처음 봉사활동장에서 당신 본 그날부터. 그때 당신 진짜 멋졌어.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았잖아. 무슨, 그때 난 그냥 땀에 절어 있었는데. 우리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저는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결코 혼자 이룬 게 아니라고요. 저희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였지만 점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외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번에 참가한 필리핀 팀 IR 자료 엄청 잘 만들었더라. 도와준 보람이 있어. 맞아요. 그 친구들 성실하고 겸손하더라고. 시작은 작지만 분명 크게 될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은 마음에 있다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이가 잠든 요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자고 있는 작은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삶의 가치거든. 배경이나 겉모습,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라는 거.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맞아. 그리고 당신은 그걸 몸소 보여줬잖아. 우리도, 우리 아이도 그런 마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저희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접속한 젊은 창업자들이 화면 속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고 저희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환영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봐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고 지금의 저희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은 제가 가진 배경이나 명함에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그리고 직원들을 하대하고 갑질을 하던 대표 부부, 그리고 그 대표 부부의 결말을 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나 타이틀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누군가를 향한 진심, 올바름을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저와 남편이 겪은 일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